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한번 가겠다고 했는데 마침 답사간 날이 폭우가 쏟아졌던 날이네요. 그래도 잠깐 비가 덜 쏟아지는 틈을 타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대신 관람객이 없어서 사진 찍기는 정말 좋았네요. 알바로 시저 작품은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일하네요. 날씨가 흐려서 원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멋짐이 충분히 이 컨텐츠에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네요. 이 멋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 있는 파주 출판단지는 생각보다 휴전선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은 구글 지도나 한국 지도 어플에서도 생각보다 이 지역 인공위성 사진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저기 보이는 게 바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입니다. 이것보다 더 선명한 인공위성 사진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파주 출판단지 북쪽 맨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차는 미술관 내 주차장에 했습니다. 앞마당이 넓은 편이 아니고 제 카메라가 광각이 아니라서 전체를 사진 찍기가 불가능해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크게 두 동으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현재 미술관 출입구와 카페가 있는 동측동이고요. 동측동과 서측동은 이렇게 중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원래 출입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미술관 전시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서측동입니다. 그냥 사진으로 보았을 때 외벽에 모르타르 시공 위에 백색 페인트를 칠한 줄 알았는데 노출 콘크리트더라고요. 비록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마감이 잘 마무리되어서 마치 백색 페인트를 사용해 마감한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노출 콘크리트 마감은 확실히 안도다도하고는 다르네요. 서측동 전시장의 지상층 전면창입니다. 나중에 내부에 들어가서 보여드릴 것인데 이 창 마음에 들더라고요. 왠지 시적이라고 할까요? 이쪽은 미술관 측면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후면 주차장 출입구가 나옵니다. 여기가 서측동 후면입니다. 저 창은 1층 사무실 공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쪽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후면입니다. 여기는 앞면에 비해서는 너무 평범해 보이기는 하죠. 미술관 기능을 위해서는 서포트하는 공간도 필요하니까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전체를 볼까요? 아까 전 보았던 공간이 동측동 테라스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미술관 앞마당이 생각보다 넓은 편이 아닙니다. 규모가 큰 미술관이라고는 할 수 없죠. 여기는 동측동과 서측동을 연결시키는 중앙의 공간입니다. 알바르 시저의 작품은 이게 처음인데 인상적이네요. 저는 촬영을 할 때 주 카메라로 캐논 EOS 6R 풀프레임을 그리고 보조 촬영기로 제 스마트폰인 갤럭시 울트라 S22를 씁니다. 그런데 두 카메라의 색감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아이폰의 카메라들도 또 색감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게 더 눈에 보이는 정확한 색감을 잘 구현했다고 제가 말하기 힘드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술관 앞마당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메시스 미술관이 나왔을 때는 여기가 훨씬 더 넓은 줄 알았는데요. 이 콘텐츠를 만들 즈음 해서 전국에 집중 호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미루려고 하다가 집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미루다가는 언제 갈지 몰라서 결심하고 움직였는데 잘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동측동에 있는 미술관 카페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카페는 앞마당을 향해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천창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괜찮을 때 멍 때리러 한번 와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전창으로 보는 풍경이 썩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네요. 뭐 풍경 보러 오겠어요. 여기는 커플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부럽다. 카페를 지나가면 티켓 오피스가 나옵니다. 티켓 오피스 상부에 저렇게 보이드된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2층 공간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저기 3부 천창도 기억해 두세요. 여기 서가에는 여러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사진 찍느라고 정신 놓아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못했네요. 시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연광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고안했습니다. 저 고측 창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요. 서측동과 동측동을 연결시키는 중앙에 있는 원형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2층까지 잘 연계해서 공간을 디자인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지상층 이 공간이 좀 평범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또 다른 조형미가 보이죠. 다만 여기 모두가 전창이었으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이렇게 휘어지는 외부 서측동의 굴곡이 새로운 조형미를 보여주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게 시자의 의도였을까요? 이쪽에서 동측동과 티켓 오피스를 살펴본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서측동 지상층 전시장 입구입니다. 바로 여기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서측동 지상층 전시장이 나옵니다. 다만 이쪽은 전시장 입구 같은 느낌이 좀 안 들더라고요.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동선을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전시장 입구는 1층과 지상층이 보이드 되어 있어서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저쪽이 서측동 지상층 동측 전시장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원래 전시장 입구로 계획했던 입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측과 시자의 동선 계획이 불일치된 것일까요? 이쪽이 입구가 되고 이쪽에 티켓 오피스를 설치도 되었을 텐데요. 이제 동측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된 작품들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측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같았습니다. 즉 상설 전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자연 조명을 사용한 공간 같지는 않네요. 막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여기 동측 전시장의 전시장 모습은 막상 못 찍었네요. 저기 보이는 것이 서측동 북측창의 모습입니다. 이제 서측동 지상층 전시장 북측 전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쪽부터는 1층과 지상층 공간이 반은 보이드 되고 나머지는 층으로 나눠집니다. 북측창에 있는 공간은 지상층과 1층이 이렇게 보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북측창에서 보이는 외부 풍경은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네요. 앞에 가벽이라도 하나 더 놓았으면 어떨까 싶네요. 북측 전시장에서 저쪽은 층으로 나뉘어 있는 공간입니다. 뭐 이런 전시장 공간도 시저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시저 작품 이거 하나밖에 못 봤는데 너무 아는 척 하는 건가? 자, 이제 서측 전시장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자는 지상층 전시장 조명을 될 수 있는 대로 간접 조명을 썼더라고요. 마치 자연 조명을 쓰는 것처럼요. 의도가 있겠지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림을 전시하는 작가에게는 좀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그림보다 미술관 공간이 더 작품 같으니까요. 뭐 케바케겠지만요. 이제 지상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계단이 바로 메인 계단입니다. 이렇게 계단 난간을 끊어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또 살펴보니 끊어진 계단 난간 덕분에 아래에서 바라보는 계단의 안각이 훨씬 더 조형미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1층 천장의 간접 조명과 어울리니까 이 장면도 무슨 구성 회화 같은 느낌을 주네요.
의도한 것이네요. 자, 이제 지상층에서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 계단 위로 올라와 보니 이 풍경도 특이하고 좋네요. 저기 보이는 곳이 지상층 동측 전시장 입구입니다. 저 층고가 이 전경 때문에 필요한 것이군요. 계단에서 좀 더 안쪽 중앙으로 이동해 본 것입니다. 저쪽 영역은 여기 사무실 영역인 것 같고요.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지상층 카페와 티켓 오피스 쪽으로 보이드된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를 내려다보면 이런 풍경이 보입니다. 저기에 고축장도 보이네요.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여기 세미나실이 나옵니다. 제가 답사를 갔을 때 보니 이 건축을 설명하는 도슨트도 운영 중이더라고요. 아마 이 공간에 모여서 시작을 하겠지요. 이 공간에도 간접 조명을 활용했네요. 간접 조명 성애자였어요. 시작. 이제 1층 마지막 공간으로 1층 전시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를 전시 공간이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관련해서 알버르 시자의 모델과 스케치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층 엘리베이터 홀과 딱 붙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모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싼 재료로 만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벽에는 시자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초기 스케치안이 있네요. 정말 전형적인 초기 스터디용 스케치이네요. 이 전시실의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저쪽에는 야외 조형 전시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에는 저렇게 조각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쪽의 외부 테라스 바깥쪽에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 1층 전시실 계단으로 2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3층 전시실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계단이고요. 여길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계단 아래를 내려다 본 것입니다. 저기 계단참 위에 걸려 있는 그림이 좀 더 임팩트 있는 게 걸려 있었으면 더 멋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계단을 올라오시면 이렇게 동측동 2층 전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계단실 위에 저곳은요, 저렇게 천창이 있네요. 그런데 조금 더 계단 쪽으로 이 천창이 이동했으면 어땠을까도 싶고요. 이제 동측동 2층 전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은 모두 자연 채광을 활용한 간접 조명을 전시실 조명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내부가 밝아서 좋았습니다. 이 전시장에서 재미있는 것은 저 램프 비슷한 공간입니다. 왜 저 공간을 만든 것인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조연작품 전시를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그런데 저기는요, 아래가 보이는 이 천창이 있습니다. 지상층 카페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천창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천창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동측동에서 서측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영역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수납 엘리베이터 공간을 이렇게 실로 따로 분리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를 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여기는 아까 전 1층 엘리베이터 홀의 바로 위쪽입니다. 이 공간도 자연광을 위한 천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런 천창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1층과 지상층에도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게 좀 아쉽네요.
여기서 석습동에서부터 동측동 전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공간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포인트 공간이더라고요. 서측동도 동측동과 마찬가지로 자연채광을 활용한 간접 조명을 공간의 주 조명으로 활용했고요. 이 사진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공간의 기하학적 조형미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던 씬이더라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자연 조명이 간접 조명으로 그림자를 만드는 게 멋있네요. 해가 더 강하면 어땠을까요?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특별전으로 안두진 화가의 작품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답사로 그의 작품을 처음 접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화풍을 가지고 있는 작가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측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측동 중간 즈음에서 가운데 공간을 바라본 것이고요. 여기서 좀 더 안쪽으로 물러나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여기 전시를 위해 따로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안두진 작가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왼쪽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작품은 곡선 벽면이랑 잘 어울리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외부 조각 파티오를 살펴볼까요? 이쪽으로 가시면요, 여기는 이렇게 낮은 창이 있어서 외부 조각 파티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뷰는 독특해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자를 가져다 놓아주면 감상하기 좀 더 편했을 텐데요. 그리고 저 반대편에는 문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건 그냥 문이잖아요. 아까 전 말한 것처럼 저 반대편 창을 감상의 창으로 만드는 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 대한 소개입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디자인한 알바로 시자도 올해 90의 나이가 되었네요.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그의 고향인 포르투갈에 많이 있나 봅니다. 옛날 현대 건축사 책에서 그의 이름을 보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그의 작품을 보게 되니 그것도 영광이네요. 사실 저는 비트라 답사를 갔을 때 이 작품이 알바로 시자의 작품으로 잘못 알고 알바로 시자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작품은 헤로저그 드 무릉의 작품이더라고요. 비트라에 있는 시자의 작품은 바로 저 오른편에 있는 비트라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제길, 그래도 잘못 소개하는 실수는 버리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계절에 알바로 시자의 작품을 답사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원래 올여름에 답사 계획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은 못 갔던 세계 건축가들의 국내 건축 작품들을 답사 다녀볼 생각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였습니다.